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주요 분야의 기술과 발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분야의 성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방막 태양전지, 연료 감응 유기 태양전지 등의 기술 개발이 수행되었습니다. 국내 태양광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양산 기술 독자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고순도 TCS 분리정제 및 태양전지용 폴리-SI 제조기술 확립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양산 공정 국산화와 세계 최고의 제품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인해 약 1,085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 상승을 성과로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제 수행을 통해서 국내 최고 효율의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개통연계형 마이크로 인버터의 수입 대체 효과가 약 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태양광 인버터 관련 유럽 인증 기준의 대응 제어 회로 및 검출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4kW급 초고효율 개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해서 국내 공인시험과 국제 인증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장비 분야에서는 NCD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과제인 고효율 태양전지를 위한 선택적 증착 후면 패시베이션 공정 및 장비 개발 수행을 통해서 고효율 PERC 태양광 셀 제조 공정 중 후면 패시베이션용 산화물의 나노미터 두께의 박층 증착을 위한 양산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장비 생산성을 2배 향상시켜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인 LG전자 및 현대중공업에 납품하여 약 20억 원에 달하는 수입 대체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은 1988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실증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풍력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두산중공업의 3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응용기술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시스템 자체 개발 및 국제 공인 인증을 획득합니다. 한편 풍력 발전 시스템 기술로는 2008년도에 5메가와트급 대형 해상 풍력 발전기에 대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2010년 말부터 실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 시스템 2개 기종에 대한 국산화 개발 후에 STX 2메가와트 및 두산중공업 3메가와트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한 보급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풍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 및 블레이드 등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은 5메가와트 해상풍력 시스템 국산화를 완료했으며 형식 인증 취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풍력 시스템의 자체 개발과 라이센스 도입, M&A 등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해외 입찰 시 통상적인 요구 조건인 연간 100만 메가와트 이상의 운전 및 생산 실적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트랙 레코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풍력 터빈 개발 인증은 완료했는데 운전 이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해외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해상용 풍력 발전 시스템은 제주 월정리 앞바다에 설치된 하라코산 2메가와트 1기 및 두산중공업 3메가와트 1기, 그리고 제주 두모 지역 탐라 해상풍력에 두산중공업 3메가와트 10기가 있습니다. 이 서남의 2.5기가와트 해상풍력 실증단지 내에 설치한 풍력 발전 터빈은 두산중공업의 3메가와트급과
효성의 5메가와트급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연료전지의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송용 연료전지의 경우 현대차가 1998년부터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착수해서 100kW급 승용차, 200kW급 버스 등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모듈화 기술을 적용해서 조립성을 대폭 향상시켜 2013년 세계 최초로 1회 주행거리가 594km에 달하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투싼 iX 모델을 양산하고 이후에 넥소를 양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북유럽 4개국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독일과 미국 등의 실제 도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는 포스코 에너지와 두산이 국내 기술 개발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포스코 에너지는 2011년도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00메가와트 생산 설비를 구축했고 BOP 공장과 스택 공장에 이어 2015년 쉘 공장을 완공해서 MCFC 제조 공정의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개질기를 포함한 연료전지 플랜트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90%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택 구성 요소는 미국의 퓨엘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포스코 에너지가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 연간 464기가와트 아워, 19만 5천 기가칼로리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58.8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해서 운전 중입니다. 한편 두산 퓨어셀은 부산 해운대에 30.8메가와트 PAFC 발전소를 건설했고 서울시는 2013년 고덕 차량기지에 20메가와트 발전소, 그리고 마포에 20메가와트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SKENS 등 세계 발전 사업자와 20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충해서 전력 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제약이 심한 도심 특성상 설치 면적당 발전량이 높은 발전용과 주택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이 가속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 전체 소비 전력의 85%를 담당하는 한국 남동발전 분당 열병합발전소 한쪽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듯한 3층짜리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2016년 10월 준공한 세계 첫 복층형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정비실이 있는 1층을 제외한 2층, 3층에는 총 13대의 연료전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냉각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단계 연료전지 발전소 중에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준공된 2단계와 3단계의 두산 퓨어셀의 연료전지가 사용됐습니다. 2, 3단계에서만 약 2만 8천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8.8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 프로파워와 지게차 기업인 두성이 클래스 1과 2 연료전지 지게차 개발에 성공해서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을 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작전 수행 시간이 연장된 연료전지 잠수함 또한 대우조선과 범한산업 주도로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수송 및 연료전지 분야의 핵심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성과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 금속 분리판의 양산화 기술 확보 및 사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내구성 향상 및 생산 공정 시간 단축으로 기존 대비 제조 단가가 50% 절감되었고 국내외에도 상당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타이어의 탄소 복합체 분리판, JNTG의 기체 확산층 및 일진의 고압 수소 탱크 등이 소재 개발 성과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두산 퓨어셀과 S 퓨어셀 두 회사가 보급을 주도하고 있고 2012년
기존 LNG 외에 정유화학단지 부생, 수소연료를 활용하는 수소타운 산업을 울산시에서 추진해서 1년 만인 201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여기가 총 195kW 규모인데 주거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1kW 시스템을 140세대에 개별 보급하고 5kW 9대는 공공기관이나 공용전지 사용시설에 설치했습니다. 10kW는 체육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부생수소 활용 혹은 화학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과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으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 및 가격 저감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 태양광과 풍력,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